한 노인이 루디 컬렌더라는 이름의 남자를 찾아서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사람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루디 컬렌더라는 자는 누굴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 영화, 드라마, 책 등을 토대로 심장 쫄깃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디오 콘텐츠, 스릴러, 흥미있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 반전 영화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의 한 방 안, 침대에서 눈을 뜬 머리가 하얗게 쇴 노인, 이 노인의 이름은 제프 거트만입니다. 제프는 눈을 뜨자마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루스? 아내의 이름이 루스인가 봐요. 그런데 방 안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봅니다. 제 아내는 어딨나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부인께서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프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사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제프는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깨어날 때마다 아내를 찾고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묻고 매번 아내를 잃은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요양원의 식사 시간, 제프에게 친구 맥스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옵니다. 맥스와 제프는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인데 나이는 좀 엇비슷해 보이지만 건강 상태는 맥스가 훨씬 안 좋아 보여요. 맥스가 거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네, 루스가 죽기 전에 자네가 하겠다고 한 것 기억나나? 제프는 루스가 죽었다는 것도 종종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할 리가 없죠.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맥스가 내가 다 적어놨네. 본인이 다 적어놨다고 말해요. 거트의 아내 루스의 장례식 날 맥스가 제프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편지였어요. 제프의 아내가 죽기 전에 제프가 하겠다고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적어놨었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맥스는 제프에게 혼자 읽어보라며 조용히 이 봉투를 건넵니다. 그리고 제프는 방 안에 들어와서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봉투 안에 있던 현금과 티켓을 가지고 몰래 요양원을 나서는데 야심한 밤이지만 웬일인지 택시도 미리 와 있었어요. 아마 맥스가 이 모든 걸 다 준비해둔 듯합니다. 실제로 맥스의 편지에는 자네를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했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맥스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걸 왜 꼭 제프가 실행해야 하는 걸까요? 제프가 탄 택시가 떠나는 걸 맥스가 물끄러미 창문 너머로 바라봅니다. 제프는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어요. 제프의 자리 맞은편에는 한 꼬마가 타 있습니다. 그 꼬마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이 편지가 뭔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차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난 제프, 또 아내를 찾습니다. 잠깐 사이에도 이렇게 자기 상황을 모두 잊어버리는 심각한 치매 증상이에요. 제프가 깨어나서 멘붕이 온 것 같으니까 앞자리에 앉았던, 아까 대화했던 그 꼬마가 얘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 주머니 속에 편지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지금 그 편지 속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라고 하셨었잖아요. 아차, 그렇지. 제프는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손목에 read letter, 편지를 읽어라 라고 써놓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제프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이 깜짝 놀라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제프는 이제 클리블랜드에 도착했어요. 준비된 기사가 마중 나와 있는데 맥스가 진짜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놓은 것 같죠? 제프는 차량에 올라타서 맥스가 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총기 판매점이에요. 제프는 여기서 총을 한 자루 삽니다. 맥스가 시킨 대로 총을 구매한 제프는 숙소로 향했어요. 숙소비까지 이미 다 지급이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다음날 택시까지 싹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맥스가 제프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네 괜찮나? 안부를 묻고 총을 구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날 제프는 숙소를 나서서 준비된 택시를 타고 누군가의 집으로 갑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한 여자가 문을 열어줘요. 제프가 묻습니다. 루디 컬렌더 씨를 찾고 있는데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래층에 있어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한 나이든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제프가 그 남자를 향해 묻습니다. 당신이 루디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대답하는데 그러자 다짜고짜 제프가 총을 꺼내서 그를 위협하기 시작해요. 꼼짝마, 창가에 붙어서 서! 라고 명령한 뒤에 묻습니다. 당신 독일인이요? 독일군에 있었어? 그러자 남자가 맞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프가 다시 묻습니다. 혹시 당신 아우슈비츠에 있었어? 그러자 남자는 이번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독일군 출신은 맞는데 아우슈비츠가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있었다면서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었던 당시에 찍은 사진 앨범 등 증거를 보여줘요. 부끄러운 일은 맞긴 하지만 자신은 결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맥스의 계획을 조금 눈치챌 수 있겠죠?
맥스와 제프는 유대인이고 아우슈비츠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감 당시 자신들의 가족을 죽인 독일군 구역장을 찾아서 복수하려는 겁니다. 그 구역장의 실제 이름은 오토 발리쉬예요. 그는 현재 루디 컬렌더라는 가짜 이름을 쓰면서 과거를 숨기고 신분 세탁을 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는 증거 부족으로 전범 재판을 받지도 않고 무사히 빠져나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걸 맥스가 알아낸 거예요. 현재 루디라는 이름을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우슈비츠 구역장이었던 오토 발리쉬로 의심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서 죽이는 게 제프의 임무이고 일단 지금 첫 번째 사람을 찾아갔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루디를 찾기 위해서 제프는 캐나다로 갑니다. 이번에는 한 요양원으로 찾아가요. 238호실에 루디 컬렌더가 있다고 직원이 알려줍니다. 병실 문을 여니까 한 노쇠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제프가 묻습니다. 당신이 루디 컬렌더인가요? 노인이 맞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제프가 비장한 표정으로 침대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앉아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아우슈비츠에 있었소? 노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프가 찾았다 이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총을 꺼내서 윽박 지르려는 순간 노인이 제프에게 소매를 걷어 팔을 보여줍니다. 수감 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독일인이 아니라 제프와 같은 수감자였던 거예요. 제프는 미안함과 슬픔이 북받쳐 올라 펑펑 울면서 노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의 품으로 쓰러져서 우는 제프의 머리를 루디라는 이름의 노인이 쓰다듬어 줘요.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세 번째 루디를 찾아 이번에는 브레노라는 도시로 갑니다. 브레노의 숙소에 도착해 제프는 맥스의 편지를 또다시 읽어봅니다. 여기서 편지의 내용이 조금 더 드러나는데요. 맥스가 말하길 나를 제외하고는 자네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 내 가족을 죽인 그 인간의 얼굴을. 제프가 꼭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루디를 찾으러 또다시 택시를 타고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나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집 앞으로 차 한 대가 와서 끼익 멈춥니다. 제프보다 훨씬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요. 제프가 그에게 묻습니다. 루디 컬렌더 씨를 혹시 아시나요? 젊은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신데요. 아버지는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들어오세요. 제프를 자신의 아버지 친구라고 생각한 젊은 남자는 제프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집으로 들어간 제프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방에 나치 표시랑 군복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번 놈은 확실히 나치군. 보아하니 죽기 전에 루디 컬렌더도 그리고 지금 제프의 눈앞에 있는 그의 아들도 자신들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제프는 속으로 외칩니다. 찾았다. 복수할 기회를 엿보면서 그의 아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젊은 남자가 물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제프가 대답합니다. 너의 아버지를 아우슈비츠에서 만났다. 그러자 아들이 의아하다는 듯 말합니다. 응? 아우슈비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요리 만드는 취사병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젊은 남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알아차려버려요. 당황해서 급히 나가려는 제프를 젊은 남자가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제프의 왼팔에 새겨진 유대인 수감 번호를 보고 말아요. 아씨, 뭐야 당신 유대인이야? 근데 감히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이 더러운 유대인! 이러면서 그 젊은 남자는 극도로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해요.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키우던 개가 막 시끄럽게 짖기 시작하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요. 화가 난 남자가 자신을 해치기 전에 제프는 결국 개와 그 젊은 남자에게 총을 쏘고 말아요. 이번에는 숙소로 돌아갈 힘도 없어서 피곤해 지쳐 그 집에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어 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제프는 또다시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뜹니다. 여긴 어디지? 아내는 어딨지? 집안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보고 패닉이 오지만 편지를 읽고 무슨 일인지 되새긴 후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맥스에게 전화를 겁니다. 맥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우리가 찾던 사람이 아니었어. 맥스는 제프에게 묻습니다. 자네 계속 할 수 있겠나? 제프가 대답해요. 난 이걸 꼭 끝내야 돼. 우리 가족을 죽인 인간이잖아. 이 임무를 수행하러 다니면서 제프는 더욱더 복수라는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해져 갑니다. 마지막 남은 네 번째 루디를 찾으러 떠납니다. 이번 놈은 정말 맞겠지. 이번엔 버스를 타고 이동해요. 그런데 이 버스에서 내린 후에 제프의 치매 증상이 다시 발현됩니다. 아내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길거리에서 아내를 찾아 헤매요. 정신없이 도로를 건너려다가 차에 치일 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맙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제프. 옆자리에 소녀가 앉아있어요. 그 소녀한테 사탕이라도 좀 주려고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가 편지를 발견합니다.
제프는 편지의 내용을 다시 되새겨요. 첫째, 자네의 아내 루스는 사망했어. 둘째, 자네는 치매에 걸렸어. 그리고 자네 왼팔을 봐. 자네 죄수 번호는 98814야. 실제로 제프의 팔에는 98814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편지를 읽고 다시 정신을 차린 제프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제프가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을 때 그의 아들한테도 연락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프의 아들이 제프를 찾으러 병원으로 급히 달려옵니다. 하지만 제프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제프는 계속해서 신속하게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한 집 앞에 멈춰 서서 띵동 벨을 눌러요. 한 여성이 나왔고 이번에도 역시 루디 컬렌더 씨를 찾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루디의 딸인 듯한 여성이 아직 주무세요 라고 말하면서 들어와서 기다리시라고 커피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물어요. 저기 혹시 아우슈비츠 관련된 일로 오셨나요? 아마도 종종 누군가 이렇게 찾아왔던 듯해요. 제프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루디 컬렌더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제프를 맞아줬던 여자는 실제로 루디의 딸이 맞았고 그 집에는 손녀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루디 컬렌더라는 자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그는 제프를 보자마자 언젠가 자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표정이 아니에요. 뭔가 비장하거나 막 두렵거나 이런 표정이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제프를 반가워합니다. 나는 늘 자네가 나를 찾아올 거란 걸 믿고 있었어 하면서 자, 밖으로 나가자 하면서 제프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갑니다. 단 둘이 밖으로 나온 후 루디는 제프를 보고 다시 한번 반가워하면서 그를 껴안으려고 해요. 그러자 제프가 그를 확 밀쳐내면서 저리 가 오토 하고 그의 진짜 이름을 부릅니다. 루디 컬렌더라는 자는 아니 자네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해요. 제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노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아니야, 네 이름은 루디 컬렌더가 아니라 오토 발리쉬잖아. 당신이 내 가족을 죽였어. 아우슈비츠에서. 루디 컬렌더라는 자는 멍한 표정으로 서서 이해가 안 가는데 하면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멀뚱멀뚱 제프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의 여정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오토 발리쉬로 의심되는 가짜 루디 컬렌더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체력을 썼어요. 심지어 한 사람 그리고 반려견 한 마리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토 발리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제프의 아들이 그 집으로 제프를 찾아옵니다. 제프의 아들, 루디 컬렌더의 딸, 그리고 손녀까지 테라스로 나와봅니다. 거기서는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제프가 루디 컬렌더한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윽박질러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 가족들 앞에서 똑바로 다 말해! 루디 컬렌더가 머뭇거리니까 제프가 루디의 손녀한테 총을 겨누면서 더욱더 협박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네 손녀는 살고 거짓을 말하면 네 앞에서 네 손녀는 지금 죽는다. 결국 루디 컬렌더가 울먹이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아우슈비츠에 있었지만 거기서 포로였던 게 아니라 독일군이었어. 아우슈비츠의 구역장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아우슈비츠에 수감됐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녀딸이 적잖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자 루디 컬렌더가 흐느끼면서 그렇다. 많이 죽였다. 라고 진실을 말합니다. 제프는 총을 계속 겨눈 채 말합니다. 자, 이제 진짜 네 이름을 말해. 그러자 루디 컬렌더로 살고 있던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쿠니벨트 슈톰이야. 에? 오토 발리쉬인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의 진짜 이름은 쿠니벨트 슈톰이라고 합니다. 제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잖아. 네 이름은 오토 발리쉬잖아. 그러자 쿠니벨트 슈톰이 울부짖으면서 외칩니다. 정신 차려. 자네가 바로 오토 발리쉬야. 여러분 당황스러우시죠? 이건 무슨 소릴까요? 제프는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는 유대인 수감자였다고. 그러나 쿠니벨트 슈톰이 말해요. 기억 안 나? 자네랑 나 우리 둘 다 구역장이었잖아. 그러면서 자기 팔에 새겨진 번호도 보여줍니다. 봐봐. 내 번호는 98813이야. 자네 팔에 98814라고 써있지? 우리는 서로 문신을 했어. 전쟁 후에 그게 살아남아서 도망갈 유일한 방법이었지. 즉 아우슈비츠의 독일군 구역장이었던 두 사람은 유대인인 척 팔에 문신을 새기고 빠져나가서 전범 재판도 받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토 발리쉬를 죽어라 찾아다녔던 제프 자신이 바로 오토 발리쉬였던 겁니다. 치매 때문에 모든 기억을 잃었던 제프는 그 순간 지나간 모든 것이 기억에 납니다. 눈앞에 있던 옛 동료에게 총을 빵
쏴버리고 곧바로 자기 머리에도 총을 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맥스와 제프가 함께 지내던 요양원에서 맥스가 휠체어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어요. 뉴스에는 제프의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죽인 제프, 아니 오토 발리쉬에게 완벽한 복수를 합니다. 독일인과 유대인 그리고 아우슈비츠, 아픈 역사를 다룬 반전 영화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